안녕하세요. 2026년 1월 30일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런 거대한 분기점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도대체 같은 날에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거대한 흐름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퍼즐의 한 조각, 바로 미국 시장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체 무엇이 월스트리트를 이렇게 뒤흔들었을까요? 보시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파란불이긴 한데 충격의 진원지는 단연 기술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였습니다. 무려 4% 넘게 급락했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오늘 좀 빠졌네 할 수준이 아니죠. 시장에 뭔가 근본적인 공포가 깔렸다는 신호입니다. 네, 이런 급락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워시 쇼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은 곧 금리 내릴 거니까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파티 끝났어! 라고 외칠 것 같은 아주 매파적인 인물이 연준 의장으로 온다는 소식에 그냥 찬물을 확 뒤집어 쓴 거죠. 돈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워시 쇼크의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 바로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로 움직이는 기술주에게 금리 인상은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시장의 모든 불안감이 바로 저 마이너스 4.14%라는 숫자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학술적으로 파고들면요. 어떤 경제학자들은 자본 5배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봐요. 지난 몇 년간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사실은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에도 돈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거죠. 이제 그 거품이 꺼지는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좀 더 섬뜩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량 모델을 돌려보니까 변동성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한 번 충격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 롤러코스터는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대서양 건너편 유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미국이 이렇게 폭풍우에 휩싸인 바로 그 시간, 유럽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미국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독일,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유럽의 주요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럽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걱정했던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깨고 훨씬 좋게 나온 거예요.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환호한 거죠. 이런 튼튼한 경제 뒤에는 포용적 제도라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EU, 인도 자유무역 협정처럼 국가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미국발 한파에도 유럽은 끄떡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신뢰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지금 막 흔들리기 시작한 미국 배에서 내려서 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유럽이라는 항구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바로 더 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순환적 동기화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파티가 거의 끝난 미국 기술주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는 유럽 산업재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대한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이 보고서가 데이터로 예측하는 2월 시장 함께 살짝 엿보시죠. 모델이 보여주는 예측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시장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반도체주는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유럽은요, 아주 강한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본이 유럽으로 몰리면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가 시장을 이끌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야말로 자본의 피난처가 되는 셈이죠. 자, 이번엔 아시아 쪽을 볼까요? 여기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중국과 홍콩은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띄우겠다고 하니까 이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보고서가 딱 집어서 주목하는 종목이 바로 바이두입니다. 정부 부양책에다가 AI 수익화까지 맞물려서 한 달 만에 무려 12% 넘게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전망을 가지고 우린 뭘 해야 할까요? 다행히 보고서는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당장 2월에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퀀트 투자 전략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전략의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사고, 미국 기술주는 하락에 베팅해라. 이거죠. 보시는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유럽과 아시아에 쏟아붓고 동시에 미국 기술주 하락에 대비하는 숏 포지션으로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아주 스마트한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첫째, 미국 기술주가 비이성적으로 폭락하면 그때는 단기 반등을 노리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둘째, 달러 가치가 흔들릴 수 있으니 유로를 사서 위험을 분산하고요. 마지막으로 연준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스탠스가 바뀌면 바로 기술주 포지션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글로벌 시장을 딱 한 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미국은 매파적인 정책 때문에 조정 국면에 있고 유럽은 균형 잡힌 정책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회복을 노리고 있는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정책의 방향이 갈리면서 시작된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즉 대서양을 건너는 이 움직임이 과연 잠깐 스쳐가는 파도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즉 조류의 시작일까요? 아마 앞으로 몇 달 동안 시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